EOS R5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대, 그리고 알파7 S3는 약간 420만원대. 나는 어떤 거 사야 될까? 어떤 걸 골라야 후회하지 않을까? 비아 유기자입니다. 오늘은 캐논의 EOS R5와 소니의 알파7 S3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그리고 스펙이 발표되자마자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떴다면 이 두 제품에 대한 비교를 많이 찾아보신 분들이거나 각각의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품들은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가, 또 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캐논과 소니라는 카메라의 두 거대한 브랜드에서 나온 신제품이라는 또 이유가 되겠지요. 그리고 플래그십 카메라다 보니까 최신 기술이 또 적용이 됐다 보니까 기계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은 이 기능을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셨던 분들, 내가 꼭 이 제품으로 갈아타야겠다 라고 벼르고 계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8월과 9월에 이렇게 또 동시기에 맞물리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서 신제품이 나오는데 저기서도 신제품이 나오네? 그러면은 나는 어떤 걸 사야 될까? 어떤 걸 골라야 후회하지 않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펙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내세우고 있는 기능들을 봤을 때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조금 서로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캐논 EOS R5 같은 경우에는 8K를 정면으로 내세워서 기존에 없던 그런 기능들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소니 알파7 S3 같은 경우에는 4K에 최적화된 완벽한 동영상 머신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똑같은 분야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런 구도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무의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같은 샌드위치를 제조하고 있는 퀴즈 땡땡과 서브 땡땡에서 신제품을 내놨는데 어떤 거는 비프계의 최강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데에는 포크계의 최강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미 이때부터 취향의 차이가 달라질 거고, 비교선상에 있긴 하겠지만 가격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어떤 것이 낫다, 어떤 것이 못 낫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더 나한테 맞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장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조금 나눠볼 텐데요. 어떤 작업을 내가 주로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갈아탈 경우에는 소모하게 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EOS R5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대, 그리고 알파7 S3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420만원대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고요. 유효 화소수를 생각해 보면은 45메가픽셀, 그리고 소니 알파7 S3는 12메가픽셀로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딱 이 이미지의 크기를 봤을 때 8K에 최적화된 이미지 센서 크기를 갖고 있다, 그런 유효 화소수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테고요. 반면에 소니 알파7 S3 같은 경우에는 로우5 기준으로 1200만 화소 4240 곱하기 2832 라는 화소수를 갖고 있는데, 이 역시도 4K에 최적화된 크기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K 최적화 바디, 4K 최적화 바디라는 게 이미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EOS R5와 알파7 S3 둘 다 모두 듀얼 슬롯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SD카드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은 물론이고, R5 같은 경우는 타입 B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알파7 S3 같은 경우에는 타입 A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 긴가민가 해가지고 둘 다 샀던 분들은 돈이 2배로 깨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네요. 알파7 S3 같은 경우에는 SD카드와 같이 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홈이 두 개가 뚫려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더라고요. 당장에 만약에 CF 익스프레스가 없더라도 SD카드 두 개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EOS R5 같은 경우에는 단자가 이미 이렇게 한쪽은 SD카드, 한쪽은 CF 익스프레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기로에서 또 고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단자 부분도 아마 중요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뭐 오디오 인풋 단자, 아웃풋 단자, 뭐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이어폰 단자는 두 기종 다 모두 갖고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EOS R5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HDMI가 들어갔다는 점이고, 알파7 S3는 풀 사이즈 HDMI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 HD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단자 자체가 얇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뭐 거쳐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덜렁덜렁한 느낌, 조금 내구성에 있어서 약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풀사이즈 HDMI 같은 경우에는 견고하기도 물론 견고하겠지만 각종 이제 외장 모니터를 겸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 쪽에서 있어서는 아무래도 알파7 S3가 조금 더 편의성을 보지 않았나 싶고요. EOS R5와 알파7 S3의 사진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바디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만 해도 사진 영역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고화소 바디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4,500만 화소라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특출나게 높은 그런 고화소는 아니지만 기존에 캐논에서 내놨던 뭐 OD 마크4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확인해 보면은 2,800만 이 정도 화소가 될 텐데,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4,500만 화소가 굉장히 높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미지 크롭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분들, 인쇄 작업을 해야 되는 분들, 어떻게든 이렇게 시사 출력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고화소 바디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소니 알파7 S3의 1200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지 촬영을 하시던 분들에게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화소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고감도 저노이즈 촬영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에라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대부분의 이제 상업 촬영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환경이 아니고 조명이 갖춰진 상태에서 촬영하시기 때문에 저는 사진면에 있어서는 EOS R5의 손에 들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동체 추적 능력에 있어서는 뭐 소니도 물론 뛰어나긴 하지만 EOS R5에 최근에 또 추가된 IAF와 동체 추적 시스템 그리고 몸 추적 시스템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사 속도만 해도 EOS R5는 최대 초당 20매까지 가능한 것에 반해서 알파7 S3는 초당 최대 10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 촬영에 있어서도 조금 더 R5가 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바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어디 회사에서 주시면 저희가 주구장창 한번 써가지고 해보는 건 또 어떨까 싶은데, 이걸 보고 계실 또 업계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은 한번 장기 대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이고, 아무튼 그리고 새로 나온 기능들 많으니까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보내주세요. 안녕.